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엔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는 달리 빠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제 오후 2시에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전격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이 여전히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 상담 시간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죠.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도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키셔서 이제 이걸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실전 매매 정수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서 참여해주시면 더욱더 방송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 방송에서 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걸 깜빡할 뻔했네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정말 바쁘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이미 벌써 동네방네 여기저기 다 소문이 다 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 정책이라는 거라든지 이제 기대감은 사실 꼼꼼 숨겨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아무도 모르고 이슈는 소수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진짜 이제 급등을 하거나 이게 정말 좋은 이슈가 되는데 벌써 이걸 동네방네 지난주서부터 해서 소문을 다 내다 보니까 이미 벌써 종목들은 그 기대감에 맞춰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그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큰 뭔가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오후 2시에 아직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뭐 종목이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대감만큼의 초강세는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번 중에 8번은 거의 소문난 집에는 먹을 거 없듯이 정책이 이미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세를 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주최 내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얘기가 뭐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더 큰 뭔가 호재 원래는 76조를 추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00조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것도 벌써 다 소문이 난 거고 100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500조라든지 200조라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1000조를 뭐 투입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얘기가 이제 그린 뉴딜 내지는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아니면은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미 벌써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이쪽이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꺼낸다라든지 그러면 그쪽에 급등이 나오겠지만 이미 벌써 소문이 다 나 있는 부분들이라 사실 그 부분에 맞춰서 움직여주지 않는 이제 시장은 원래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다. 그래서 어제 움직일 때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속임수를 주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속임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2000과 2200의 박스권이에요.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죠. 어제 나스닥도 어제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잘 올라가다 미끄러졌어요. 뭐 거품 논란 그러는데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 거죠. 뭐 많이 올라가서 지금 밀리는 거고 반도체 지수도 밀렸습니다. 밀리는 바람에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오히려 저는 조정 시 적극 저점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 2차 전기, 전기차, 수소차는 최근에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쪽은 좀 더 빠져야 공략이 가능하고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카메라라든지 뭐 등등의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쪽들은 지금 반도체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살살살 빠지면 지수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봤자 2000을 지지를 하고 지금은 2050선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61선 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2050과 뭐 2200 혹은 2000과 2200 박스권 내에 있는 흐름이라서 조정받으면 겁먹을 필요 없이 조정받으면 싸게 공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게임주, IT,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하죠. 오늘은 제약주들 강한데 이게 순환매 흐름인 것도 있고 주도주는 2차전지만 주도주가 아니고 제약주도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주, 언택트 관련주 그러는데 지금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면서 미래에도 2021년에도 2022년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 개선되거나 좋아질 쪽은 제약주로 많이 내다보고 있고 실적들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이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잖아요. 질병 때문에. 그러면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서라도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 면역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제라든지 뭐 마취제라든지 뭐 등등등의 뭐 많은 의약품들이 전 세계 소비가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제약주들의 흐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데 뭐 신일제약도 이미 상한가를 가지고 뭐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강하고 해서 오늘은 제약주가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 항상 이 박스권에서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계속 땡겨가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제 두더지 표현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게 딱 움직이는 게 두 가지밖에 없으면 우리가 두더지를 때릴 때에서 딱 두 개만 움직이면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그러면 매매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화장품 움직였다가 그다음 2차전지 움직였다가 전기차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그린뉴딜이라고 막 풍력주 움직였다가 태양광 움직였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제약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럴 때에서는 길목 지키기. 그래서 확실하게 이슈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뭐 실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길목을 잘 지켜서 저점 매수를 하면 오히려 그런 데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기가 쉽지 괜히 쫓아 들어가게 되면요. 어제 올라갈 줄 알고 어제 고점에서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잡은 사람들은 오늘 2%, 3% 빠지면 뭐 내일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추가적으로 또 2%, 3%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그렇게 해서 10%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길목 지키기만 잘해도 수익을 날 수 있는 장이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제 두더지 잡기 이야기를 해주셨죠. 길목을 잘 지켜야 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의 길목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지 저희 방송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표적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수익률 이벤트까지 진행 중인데요. 9개 관역판 중 몇 개의 관역을 남겨두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총 9개 관역이 모두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6개의 관역이 넘어가 있고요. 3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관역이 넘어가면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매일매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9분께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주 표적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가 17.1% 넘겨주면서 현재 마지막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3개 관역도 금방 넘어갈 것 같네요. 누적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이죠. 사실 어제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지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아쉽게 미도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대웅제약입니다. 제약주가 다시 돌아왔군요. 박스권 바닥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제약주의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에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이제 대웅제약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그리고 어제서부터 혹은 최근에 종목들이 좀 미도달되는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깨이지 않는 그 바닥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들어오면 공략을 하면 돼요. 근데 가격이 잘 안 들어온 애들은 보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들어오면은 대박이 났을 텐데 아쉽게 미돌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비트컴퓨터 먼저 볼게요. 7월 9일 날 지난주죠.
자, 비트컴퓨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를 보면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7월 9일 날에 가격이 안 들어와서 못 샀지만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날라다니네요. 그렇죠? 거의 뭐 20%, 25% 급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실전 매매 정수에 들었던 종목들은 강하고 좋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가격만 들어오면 사면서 5% 정도는 수익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뻗어가는 장이 아니고 박스권 장에서 이게 쫓아가면 물리고 저점에서 하면은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을 비싸게 주질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싸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만 들어왔으면 아마 대박을 쳤을 거예요. 근데 좀 아쉽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어도 잘 움직이죠. 자, 그리고 비트컴퓨터 가격 미도달되는 다음에 해서 그 다음 날에 줬던 게 녹십자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참 잘 움직여요. 요 날이었는데 가격만 들어왔으면 그냥 이것도 뭐 날아다니면서 지금 수익이 한 40% 갔나? 한 35% 올라갔을 텐데 이거 좀 아쉽죠. 그래서 가격만 들어왔으면은 대박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추천해드린 이제 삼지전자인데 삼지전자도 가격만 들어왔으면 뭐 3% 5% 벌써 수익이 나왔을 텐데 가격을 지금은 싸게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가격을 싸게 사야 돼요. 지금은 전략 자체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렇게 해서 공략을 싸게만 공략하면 기다리면 알아서 튀어요. 녹십점처럼 튀기도 하고 뭐 비트컴퓨터처럼 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튈 때에서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최근 뭐 비트컴퓨터, 녹십자, 삼지전자는 가격이 안 들어와서 안 사졌지만 텔코리는 여러분들 아마 사줬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 만만한 종목.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하니까 만만한 자리에서 들어온 거고 나중에서는 이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오늘 제약주도 강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덱사메타손에 대한 관련주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쪽이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왜 움직이냐면 이쪽에 대한 뭐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부각 얘기가 아니고 클로로킨이 탈락이 됐죠. 그리고 칼레트라라는 게 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치료제들 중에서 이제 그 치료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미국 그 FDA에서 이제 얘는 효과 없으니까 제외. 그 나머지 있는 애들 중에서 효과가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압축이 되니까 거기 내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지금 나오면서 오늘 움직여주는 건데 이 텔코나레프 제약 그 휴머니젠에 거기에 있는 그 치료제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 임상 몇 상이었더라? 3상이었나 2상이었나? 하여튼 그게 들어가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올 텐데 그때에서도 임상 1상인가 2상 진행을 하면서 괜찮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얘는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뉴스가 좀 나와 있어서 얘는 탈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텔콘 RF 제약도 지금 뭐 덱사메타손만 올라갈 게 아니고 뭐 조만간에 효과가 얘도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또 다시 한번 움직여주겠죠. 그래서 바닥에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에서 삼지전자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나중에 차후라도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서 공략을 해보시면은 어떨까라는 다시 가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제까지의 종목 리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인 대웅제약. 자, 오늘 제약주들이 강합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자, 일단 어디가 강하냐면 신일제약이 강하고요. 신일제약이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덱사메타손 관련주. 사실 뭐 굉장한 호재는 아니었는데 그냥 움직였어요. 그냥. 자, 그리고 제가 볼 때서는 그 덱사메타손의 관련주에 대한 그 호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제약주들이 억눌리고 억울했던 거죠. 뭐 쟤네들 다 움직이는데 우리만 안 가 막 이렇게 짜증나다가 오랜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막 불거지고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주들이 억눌렸다 움직이는 거에서 JW 중요해 제약주 지금 확 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튑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약품도 얘도 덱사메타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얘도 튀죠. 그리고 부강약품도 덱사메타손 관련돼 있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다 코로나 치료제에서 어제 전까지는 시젠이라든지 EDGC라든지 진단 시약주들이 움직였다면 오늘에서는 돈의 흐름들이 지금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료제주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신고점으로 지금 날아가려는 애들도 있고 강하죠? 그러면은 이제 뭐 텔코니도 지금 보면 슬금슬금 움직여주는 게 지금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 그래서 텔콘 RF 제약도 휴머니즘에 대한 그 치료제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마 순환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애들 저쪽 애들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 지금 뭐 일양약품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BC월드 제약, CTC 바이오, 뭐 CMG 제약, 우리들 제약,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지금 오늘은 강한데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 괜찮죠.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메디톡스에 대한 그 경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그냥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뉴스를 살펴보면 얘네들 다시 반격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급락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매수 가격은 11만 1,000원 정도, 11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요. 그리고 최근 수급도 자 보세요. 한번 최근 수급을 보면 어제에서 외국인들이 18,000주를 샀습니다. 기관들도 샀어요.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이게 정말로 대웅제약이 카피를 했고 정말 이렇게 해서 얘가 정말 부도덕한 회사고 망할 회사고 이제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엄청나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팔아치우고 급락이 나오고 오늘 하한가를 갔을 거야. 오늘 정도에서 어제나 오늘 정도에서 하한가를 가면서 6만 원 깨고 5만 원 깨고 만 원 가고 5천 원 가고 500원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버틴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매매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은 오늘 외국계에서 지금 좀 매수가 들어오죠. 오늘 메릴린치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 어느 정도는 단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제약주가 마침 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3% 정도의 매매 정도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약주가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웅제약도 전저점까지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사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의 수급도 그렇게 크게 꼬이질 않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최소한 3에서 5%의 단타거리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오늘 장중에 11만 원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서 단타를 한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도 제약 관련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제약주 강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약주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로 수익 나고 계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내 종목은 아직도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이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도 좋고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약주뿐만 아니라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가 봐요.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네, 자, 28만 원에 20%인데. 아, 28만 원에 잘 사셨네 그래도. 근데 너무 안 가지요. 계속 그다지. 많이 올라가서 안 가는 거죠. 네.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안 가는 건데 아직 흐름이 끊어지진 않았으니까 요거는 한번 대응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많이 뜨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주도주의 힘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저점 라인은 36만 원을 둘게요. 그래서 36만 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하시고 36만 원이 안 깨지면 그냥 한번 쭉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흔들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가 되면서 4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 팔림하고 보유해요? 그러니까 네. 파는 거는 36만 원이 깨지면 파세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네. 통화했었는데. 아, 상담하셨었나요? 네, 그래요. KM 했다가 잘 팔았어요. 아, 잘 파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질문해 주시려고 전화 주셨나요? 부강약품인데 저번에 크게 올라갈 때 샀다가 네.
다 엄청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막 올라가네. 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돈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안 팔고 버텼더니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물렸을 때에서는 수익이 날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팔아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물렸다가 고생했다가 다시 빠지면 또 그냥 못 팔고 그냥 미련이 남아서 맞아요. 결국 못 팔아요. 그쵸, 그쵸?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손실이 좀 많이 났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팔잖아요. 다시 네. 내려오면 또 사면 또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만약에 팔았는데 날아가 버리게 되면 좀 아쉽더라도 어쨌든 수익 나고 팔았으니까 또 딴 거 사면 되는 거고. 아 근데 너무 너무 그거 해갖고 주식 수가 많으니까 좀 막 팍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괴롭네요. 더욱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종목 수를 줄여야죠. 올라올 그럼 때마다. 반을 줄여요? 자, 어쨌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요. 20%시고 예. 매수 가격은 44,450원이요. 44,450원. 네, 그때 한번 사서 45,000원에 한번 팔고, 아, 팔고. 최고가에 밑에서 좀 많이 내려와서 샀는데. 지금 딱 애매한 자리거든요, 지금. 네, 왜냐면은 네, 맞아요. 네. 지금 아직 제약주의 힘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덱사메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네. 이게 모든 종목들이 막판까지 다 상한가를 가거나 계속 힘을 계속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오후장에서 힘이 좀 빠지거나 바람이 빠지는 느낌으로 아마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힘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네.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네, 그때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아까 고가 정도에서요? 그렇죠. 아까 고가 그 욕심이죠, 그거는. 고가 안 오면 안 팔 거예요? 아니,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원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더욱더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에서는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 제약주의 네. 흐름들이 아마 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침이 강하고 오후에는 약해버리는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박스권 장이니까 지금 날라튀는 장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팔아버리고, 네. 이 텔코닌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얘는 빠질 것보다는 조만간에 네. 튈 가능성이 높으네요, 얘는. 아, 그래요? 네, 물론 지금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도 있지만, 네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바닥에서 지금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45,000원까지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얘는. 네, 네, 맞아요. 근데 텔코나프 제약은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억울하게 맨날 두드러 맞기만 했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덱사메토산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주 계속 강하지만 그쪽이 네. 계속 강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바닥에 있는 코로나 이슈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은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일 텐데 빠질 네. 것보다는 올라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좀 있다가 부강약품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만약에 절반이라도 팔게 되면 네. 다시 부강약품이 내려오면 얘를 다시 사면 되지만 안 내려오고 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약주가 순환이 나오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꼭 텔코나리프 제약이 아니더라도 네. 뭐 그 덱사메타선 관련된 종목이 뭐 명문제약도 있고 동화약품도 있고 한독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종목은 많아요. 유한양에도 좀 사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 네. 관련된 다른 덱사메타선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만약에 그래요. 부강약품을 팔았더니 얘가 상한가를 가버려요. 네. 그러면은 한독이라든지 동화약품이라든지 명문제약이라든지 제일대부중해제약은 얘네들은 안 갈 거예요. 얘네들 가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왔을 때 팔았는데 날아가 버리고 더 급등해 버리면 그걸 네네.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을 공략해 주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네. 예상하기를 오늘 한 4만 원 정도 고점을 줬다가 오후장에서는 줄줄줄 빠지면서 한 5% 6%대로 다시 밀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주고 차라리 바닥에 있는 이런 제약주들이 있죠. 네네. 그런 쪽으로 교체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매매로서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봤습니다.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정군당이요. 종근당, 이거 한번, 이거는 폐역 종목으로 주지는 않았고 회원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추천했다가 급등해가지고 확 팔았었는데, 자, 이거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11만 7천 원이에요. 11만 7천 원. 네,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예요. 10%.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저도 요거를 이게 표역 종목으로는 주진 않았고 차트를 보면은 이때쯤에 이제 공략을 이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유는 수급이 좋고 그 다음에 휴온스하고 약간 모양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봤던 종목인데 공략하자마자 원래는 3에서 5% 먹으려고 했더니 그때 뭔가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이게 너무 급등을 해서 확 팔아버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때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를 지금은 돌파하기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갈 때마다 15만 원 좀 욕심이 있고 14만 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매매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종군당도 바닥에서 뭐 못 간 종목은 아니라서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짜리 종목인데 6만 원대에서 15만 원 갔으니까 그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요, 얘도. 네. 그러니까 14만 원과 14만 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보고 올라올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에 제가 팔아야 되냐고. 지금서부터 조금씩 팔아야 돼요. 아, 지금부터요? 네, 조금씩. 확 파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팔아갖고 14만 원 정도에서는 많이 팔고 네. 그렇게 해갖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11만 원대로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박스권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이 주식은 그 뭐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으세요? 가져가도 되는데 그 지지라인이 깨지면 안 돼. 만약에 11만 원이 깨지면 10만 원 내려가고요. 10만 원 깨지면 9만 원 내려가고 9만 원 깨지면 8만 원 내려가고 8만 원 깨지면 7만 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지는 자리들이 깨지게 되면 비중을 또 줄여야 돼요. 10만 원, 11만 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그 자리가 깰 때마다 계속 하향 이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가 유리할 텐데 이게 뭐 1년, 2년 갔을 때에서 15만 원 이상 넘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밀리면 싸게 사는 건 있죠. 만약에 밑으로 싸게 내려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밑에서 주워 담으면 돼요. 만약에 8만 원, 7만 원 내려가게 되면 주워 담으면 되죠.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매매를 해야 돼요. 아, 매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매매가 가격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7만 원, 6만 원 사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떠 있는 상태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매매가 유리한 자리예요, 지금은. 네. 장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OCI요. OCI, 자, 태양광. 45,300원에 얼마요? 45,300원. 45,300원에 비중은요? 예, 30%요. 30%? 예, 알겠습니다. 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약간 좀 떠 있을 때 사서, 그게 좀 아쉽네요. 살 거였으면은 4만 원짜리에서 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팔이 할라나 갖고 와야 할라나 몰라가지고. 지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태양광 얘기가 기대감으로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저는 태양광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태양광과 풍력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기대감으로 주식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바닥에 있어서 지금 차트를 보면 워낙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선 팔 수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뭐 그린 뉴딜, 그다음에 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시키는 위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두고 거기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가격이 조금 비싼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에서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마 태양광 OCI를 현재 50만 원에서 물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거. 30만 원에 물린 사람도 더욱더 많고요. 20만 원대 물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10만 원에서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지금 45,300원이면 완전 바닥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바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근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떴을 때에서 여기서 공략한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밀릴 때 공략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4만 원대에서 공략을 했었으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조금 점념을 했을 텐데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손실 부분에 좀 걱정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밀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밀리면 더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오면 한 5만 원 정도에서 매도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시면서 다시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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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정보가 예, 궁금하세요? 제약주 텔코 저긴가 사놨는데, 텔콘 RF 제야. 예, 네, 그거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게 5,400원에 샀는 거. 5,400원 하셨어요? 오래돼갖고. 오래됐다고요? 예, 그때 말씀 듣고 샀는데, 얼마나 오래됐나요? TV 1년 됐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달은 넘는가? 한 달이 됐다고요? 한 달 못 되었는가 모르겠네.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네. 자,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요. 20%. 비중 적당하시고 괜찮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하도 오랫동안 안 가서. 아마 방송으로 봤으면 알 텐데 자, 차트를 보면 이 텔콘 RF 제약은 6월 24일 날인가 6월 달 여기에서 5,020원에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요. 예. 5,020원에 추천한 이후에서 상한가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가서 이게 24% 올라간 거고. 예, 그때 못 팔았어요. 예, 그때 못 팔았죠. 팔라 그러니까. 예. 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팔아라 그랬는데 그걸 안 어디 팔고. 나가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어요. 외출해가지고 못 팔아갖고요. 그러니까 왜 못 팔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 네. 5,200원대 또 추천했어요, 제가. 내려왔길래 다시 내려왔네. 오케이. 5,200원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일주일 조금 넘어가니까 또 20% 급등이 나와서 팔아라 그랬거든요. 예. 6,000원 넘어갈 때 팔아라 했을 때 그때가 20% 수익 났을 때 팔았는데 또 보니까 또 내려온 거예요, 최근에. 네, 최근에 또 내려왔길래 그때 이제 5,440원에서 제가 사라라고 얘기한 종목인데 이게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6,000원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5,000원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걸 10번 정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5,000원에서 6,000원까지 폭이 20%인데 그렇게 10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사야 되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 오늘 수급 몇정가요? 수급이요? 더 추가로 살까? 추가로 살 수 있죠. 추가 살 수 있는데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30% 내에서. 예. 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추가. 좀 늘어야. 왜냐면 오늘 제약주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 오늘 제약주들이 다 약했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것만 보유가 나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지금 다 튀잖아요. 지금 경동제약도 11% 튀고, 그렇죠? 예. 지금 뭐 제약주들이 다 이렇게 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련주에 또 이슈가 또 돌면서 이쪽에 텔콘 RF 제약도 이쪽 자, 뉴스를 잠깐 살펴줄게요. 여기 보면 뉴스에 보면은 휴머니젠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임상에 대한 휴머니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 이슈 말고 여기 있네요. 자, 주마 19. 그래서 이쪽에 대한 요거는 그냥 카티,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 치료제예요. 카티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고, 자,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렌질루맙이라는 건데, 일단 요거에 대한 지금 임상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은 렘데시비르 대비 효과에 대한 그 휴머니즈에 대한 이슈가 있죠. 네. 여기 보면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렘질루맙에 대한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렘데시비르 대비 지금 탁월한 효과를 이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맞죠. 그리고 지금 탈락돼 있는 그러니까 엉터리 약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렘데시비르 대비 지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맥사 데타손만 움직일 게 아니고 이 텔콘 RF 제약도 분명히 저는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차트가 밑에 거래량들이 많이 실려 있죠.
차트는 완전 날바닥이고. 그래서 요거는 5,400원대 사셨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은 가격대 맞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6,000원 정도 올랐을 때 거기서 거래가 실리면 뚫어버립니다. 그때는 7,000원도 갈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을 잘 봐야 돼. 또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거래가 실리지 않아도 6,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에서부터 대략 한 20% 정도 목표치를 두고 20%인가? 자, 6,000원 정도 되면은 한 13% 정도 되네요. 하여튼 6,000원 정도의 13%의 목표치를 보고 박스권 매매 대응으로 지금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힘써요. 힘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10%고요. 네. 24,415원. 이거 그러니까 무상증자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산 가격 말고 지금 가격은 몰라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가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많이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2만 원대면 일단은 뭐 무상증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때에서 강하게,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먼저 선반영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밀리면 한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밀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자리도 지지 자리니까 일단 여기서는 보유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한 14,000원 정도 여기가 저항라인도 걸리는 자리인데, 지금 특별히 지금 뭐 거래량들이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확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니, 박스권이에요. 얘가 그런 말, 선생님 그런 말이 있던데요. 여기 힘쓰 네. 직원들이 이거를 무상증자 하는 거를 매도해갖고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러는. 아, 그런 거는 다 소설이에요, 소설. 직원이 매도를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소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뭐. 그렇죠? 올라가면은 좋은 소문이 나올 거고 내려가면 나쁜 소문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볼 때서는 지금 힘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의 실적을 무상증자를 준다라는 얘기는 회사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보세요.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무상증자를 줄 수가 없어요. 회사의 영업이 어느 정도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나와야지만 무상증자를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배당을 주든 무상증자를 주든 그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많이 올라서 그래요. 얘가 만약에 6,000원에서 움직였다라 그러면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6,000원이 아니고 6,000원에서 17,000원 언저리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2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원래 이만큼 올라가면 절반 정도의 조정을 받아야 돼요. 적당히 받으면 10,000원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게 주식의 정석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으면 3분의 1 조정을 받는데 적당히 조정받으면 절반의 조정을 받고 세게 받으면 3분의 2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강하기 때문에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빠지면 8,000원 정도 빠지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안 밀리더라도 11,000원과 10,000원의 지지 라인을 두고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움직여야 돼, 얘는. 그러니까 보유예요, 보유. 추가 매수해 되면 어때요? 추가 매수 해도 되는데 10,000원까지 빠져요. 네네. 오늘 사서 10% 더 빠진다 생각하고 조금씩 사야 됩니다. 아, 그럼 10,000원대 정도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할까요? 차라리 10,000원대 왔을 때 막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번 째려보고 살까 말까 고민해 본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시는 게 낫죠. 왜냐면 10,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8,000원 쪽으로 빠지니까. 예,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거나 보유. 일단 가지고 있고 10,000원대 내면 선생님께 다시 그렇죠, 한번 그렇죠. 전화드리고. 그 10,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을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내 종목도 좀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구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표적 종목 한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주가 강세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의 표적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대웅제약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강세 띄고 있습니다. 2.34% 올라오면서 109,500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만 원과 10만 9천 원 지금 현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약주가 강세를 띠는 이유와 강세를 띨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제약주에 대한 진단까지 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 대웅제약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 선물 지수도 현재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 반면에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오후 2시에 이제 그 정책 발표 얘기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일단 뭐 거기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단은 그냥 천천히 가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어제 종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제 뭐 증권주도 올라갔고 건설주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은행주도 움직이고 IT도 움직이고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거를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흐름이라 생각하면 되고 뭐 이슈가 나온 이후에서 또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시장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이고 거의 61선을 밑에 깔고 21선을 붙이고 5일선 붙이고 그래서 거의 변동성이 없이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종목들이 이슈에 맞춰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저쪽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올라갈 줄 연속적으로 움직일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실망해 또 손절하려고 또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제가 제약주 움직임을 흐름을 보면서 제약주가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슈에 맞춰서 한번 움직였다가 또 오후에는 약하고 또 내일이나 모레 또 다시 오늘은 뭐 덱사메터선이니까 그 다음 날에서 뭐 다른 이슈로 혹은 뭐 다른 뭐 치료제 뭐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뭐 등등으로 뭐 얘기가 또 다시 돌리면서 그래서 지금 치료제 이슈만 하니까 치료제 물질만 하더라도 제가 쭉 물론 지금 탈락된 것들이 한 2-3개 정도 있지만 물질만 하더라도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들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또 한 번씩 튀게 되면 방법은 이거예요. 튈 때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면 팔아먹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명문제약 이슈가 탁 나오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매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슈가 나오면 확 올라가면 팔아먹고 또 흔들리면 또 바닥에 저점 매수해서 길목 지키게 하다가 또 이슈가 나오면 탁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슈가 나오면 쫓아가요. 그러니까 물리죠. 또 빠지면 손절하고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싸게 샀다가 이슈가 나오면 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애들을 여러분들이 잘 저점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다가 올라오면 팔아먹는 그런 이제 매매적인 대응을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는 것 같고 지수가 2,300, 2,400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이런 차별화장, 박스권장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밀리게 됐을 때 게임주라든지 IT 부품주들이 지수가 밀리면 가격이 싸지거든요. 차라리 그런 애들을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더라도 밀리면 항상 이슈는 뭐로 움직인다? 이슈는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도 있겠지만 지수가 밀리면 대부분 이제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때문에서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빠진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쪽 관련주들 매매로 제약주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JW 중해제약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JW 중해제약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것도 덱사메타선에 관련된 이제 종목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얘도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인데 역시 급등을 했다가 밀리죠.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걔네들은 강해서 그런 거고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밀리는 게 정상이고 또 움직이고 그런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강하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뭐 시노팩스 같은 애들도 있고, 그렇죠? 시노팩스 같은 애들도 있고, 혈장 치료제. 대신 그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뉴스를 좀 내용을 좀 읽다 보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쓸 수가 없답니다. 이게 혈장 치료제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게 성공을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뭐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은 이게 약을 만들게 되면 무슨 우리가 알약처럼 무슨 뭐 그런 뭐 주사 치료제 뭐 그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게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성공하더라도 그렇게 이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는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렇대요.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뉴스를 읽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물론 저는 녹십자를 추천하기는 했었어요. 추천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을 알든 모르든 저는 상관없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파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N자형 올라오잖아요. 일단 먼저는 파는 겁니다. 다시 내려오면 땡큐하고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욕심이 나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듯이 중해제약도 마찬가지.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이 정도 왔으면 팔았으면 되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44,800원이니까 팔 수가 없죠. 손실 보고 못 팔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보고 못 팔아라는 마인드였다면 바닥에서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중해제약도 차트를 길게 보면 나는 이거 바닥에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못 팔아. 뭐 그런 마인드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어느 정도 떠 있거나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나는 손실 보고 못 팔아라는 마인드는 오히려 손실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인드는 싸게 샀을 때, 바닥에 있을 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차피 밀렸고 어차피 지금까지 안 팔았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손실이니까 못 팔았다면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시 밀리게 되면 다시 3만 원도 내려갈 수도 있고 2만 5천 원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유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만 원 찍고 다시 4만 원 가고 2만 원 찍고 4만 원 가고 그러다가 심심치 않게 가끔씩 이슈가 되면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갔다가 다시 또 2만 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이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은 5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아니면 4만 5천 원 가든 그러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파시면 되고 밀리게 되면 어차피 그거를 지금 각오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 같으니까 3만 원이 깨져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 크게 보면 2만 원과 5만 원의 박스권 내에서 매매하셔라. 작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손실 구간이 아마 못 팔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상담의 명문제약인데요. 자, 명문제약은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죠. 얘도 덱사 메타손 관련주 쪽인데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6,100원에 6,105원에 비중은 10%. 요것도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차트를 보면 고점에 물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쯤에 물린 거거든요. 예를 따지게 되면 7,500원 혹은 8,000원 이쪽에서 물린 건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쪽에 있으면 굉장히 싼 거죠. 그러면 중해제약으로 따지게 되면 위치로 따지게 되면 이쯤에 물린 것과 똑같아요. 이쯤 아니면 이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명문제약은 그나마 가격이 싸게 물린 거예요. 그게 싼지 안 싼지는 고점과 저점을 그어보면 돼요. 고점과 저점, 여기 저점.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그어보면은 한 이쯤에서 물렸으니까 이 꼭대기에 물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44,800원이면 이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그리고 저점을 그리고 이 저점을 그렸을 때에서 물린 자리가 틀리죠. 확실하게 틀리잖아요. 물린 자리가 여기인 것과 여기인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대기에서만 안 물리면 되는데 명문제약은 꼭대기에서 물린 게 아니고 저점에 물렸기 때문에 얘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 조만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꼭 파셨다가 다시 싸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제약주들이 뭐 올해 내에서 이슈로 끝날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올해 연말 특히 9월달, 10월달 되게 되면 또 날씨가 이제 또 가을이 되게 되면 또 제약주의 또 흐름들이 또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겨울에 되면은 또다시 질병들이 또 창궐할 가능성이 또 높은 또 계절이 되기 때문에 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또다시 아마 제약주는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까지 그냥 버티면 그전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텼을 때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약주는 또다시 주도주로서 힘을 올해 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냅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어떻게 물리자? 싸게만 물리자라는 생각으로 버티면 수익이 분명히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명문장만 봐봐요 한번. 지금 이쪽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이 여기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빠져도 4,000원을 빠져도 다시 올라오면서 이쪽 6,000원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강하긴 하지만 오늘처럼 강할 때에서 추격 매수, 추가 매수는 흔들릴 때 저점 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튀었을 때에서는 팔아야 되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약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오늘의 바로 이 이슈들 그러니까 바로 한국 뉴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어제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소문난 그 먹거리 그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이슈를 얘기했었는데 오늘 딱 그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위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에 이슈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 온라인에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방송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